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여기서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이것을 채권 최고액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채권.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을이 근저당 이렇게요. 근저당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아시겠죠? 등기를 하고요. 여기서 존속 기간 있죠. 이 존속 기간은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데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럼 이거 5억짜리 집이란 말이죠. 그럼 60% 대출이지만 3억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데 갑이 1억을 빌려라면 이건 확정됐죠. 그럼 또 두 번째 돈을 빌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저당을 해야 돼. 그럼 저당권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 3번 해야 되죠. 그러면 을도 괜찮고 은행이요. 갑도요 계속 등기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은행은 뭐라고 하냐, 당신 집이 5억짜리다. 그래서 우리는 3억까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당신 지금 현재 1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최고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등기를 해놓을 테니까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고 돈 벌면 언제든지 갚아라 이 말이죠. 근저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갚았어. 0이 되죠. 원래 저당권은 0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0이 돼도 일시적으로 0이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0이 돼가지고 갑이 나 더 이상 돈 빌리지 않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존속기한이 남아있어도 그때까지 끝내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최고는 얼마까지? 3억까지.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를 빌렸다? 1억을 빌렸다. 2억 빌리고 싶으면 더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당권은 설정을 하지 않고 채권 증서, 즉 차용증에다만 사인만 하면은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알겠죠? 얼마까지요? 3억으로 잡으면은 한 2억 한 6천이나 7천까지 빌려줄 거예요. 알죠? 왜? 나머지는 뭐가 있으니까 혹시 1년간 이자 안 내면 경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자 충당해야 되죠. 그래서 3억까지는 빌려주지 않고요. 보통 한 2억 한 7천, 8천, 7천, 6천 이 정도 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을이 채권자고요.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래서 우리가요 근저당권에서 반드시요 채무자 등기해야 돼요. 알겠죠? 채권자요. 채권자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는 당연히 하니까 채권자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근저당권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럼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불확정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등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존속기간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에서 뭐라 했냐, 저당권은 3억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바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근저당권은요 뿌리근이죠. 0부터 시작하잖아요.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360조에서 보면 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요, 위약금 있잖아요. 원금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요. 지연이자하고요. 지연이자는 몇 년 분이다? 1년 분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가는 것은 맹장수술할 때 한번 가봤고요. 맹장수술하고. 그 다음에 공을 찼기 때문에 갈비가 몇 번 나가가지고요. 갈비 때문에 엑스레이 쪽으로 병원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외에 감기 걸렸다 해서 주사를 맞아본다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약을 먹거나 아무리 감기 걸려도 약을 먹거나 그 약을 먹는 것은 딱 먹는 거 뭐냐면 화콜인가 있죠. 이거 화콜인가 있죠. 그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이렇게 먹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전번주에 안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안산 학생이 영양제인가 피로백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샘플을 나온 건지 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걔가요 그것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자기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다가 이거 드세요 이렇게요. 근데 희한하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근데 그걸 강의를 하루 내 그때 했을 때 하루 날밤 새고 책 쓴다고 날밤 새고 여기서 언제 갔냐면 토요일날 아침에 7시 정도 나왔거든. 학원에서요. 막 책 쓰고 문제 내고 모의고사 40문제 내고 뭐하고 문제 내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6시 한 반 정도 됐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토요일날 강의했잖아요. 강의하고 날 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기 가서 사우나하고 바로 안산공원 가가지고 강의하고 갔거든요. 그래 강의하고 나니까 약간요 이제 피곤하죠 약간요.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아침 마치요. 내가 말도 안 해 가져왔어요. 남자애가요.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요, 전혀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어젯밤에도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젯밤에도, 강의 끝나고요, 맞아, 책 쓴다고요, 밤새고 나서 한 5시 반 정도 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요, 그거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까 강의하면서 처음에는 잠깐 멍했거든요. 이렇게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차라리 잠을 안 자고 오면 정신이 멀쩡한데요, 이게 잠을 너무 늦게 자가지고 멍해한 상태인데요, 그거 먹으니까요, 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거 참, 약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가 가르쳐 줄게요. 지금 저기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근데 그게 이렇게 조그만 약인데요. 아니, 그래 나는 약을 먹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약 먹고 그런 적이 딱 한 번이요. 핫식스 알죠? 핫식스. 음료수 있죠? 1,000원짜리. 그 막 하루에, 동영상 찍으러 갈 때 있거든요. 스튜디오 촬영 하루에 아침에 10시부터 전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찍을 때 있거든요. 12시간 이렇게 혼자서 떠들죠. 완전 미친놈이죠. 그러니까요, 혼자서 막 모니터만 보고 카메라만 보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보고 찍죠. 그럼 혼자 떠드는 거예요. 창만 보고요. 그러다 보면요,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연동을 생각하니까. 그걸 특히요, 밥 먹고 딱 나면요, 예, 졸려가지고요, 강의를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학생들이 있을 때는 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자 찍으면요, 그냥 졸아요. 어떻게 안 돼요? 졸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채무자가 계속 나오죠. 그럼 저쪽에서 막 하다죠. 똑같은 말 계속 나온다고. 존다 이 말이죠. 눈이 풀려가지고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요,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죠. 그러면 밑에 빨리 내려가서 핫식스 있죠. 핫식스 그거 마시고 막 한 병 마시고 안 되면 하나 더 마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아예 그냥 사가지고 가죠. 사가지고 가서 밥 먹고 물을 그걸로 마시죠. 마시고 가서 강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요, 저거는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안산 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안산 실장한테, 안산 실장 이거 약을 먹으니까 희한하게 피곤하지 않다. 이게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야간에 또 한번, 그날 하루 내 강의하니까 야간에 또 강의를 했고, 그리고 안산 야간에 또 이렇게 밤 7시 반까지 했거든요. 처음 하루 내내요? 보강은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요, 약 이름 한번 가르쳐 보게요. 공부하니까요. 알겠죠? 많이 사지 말고 한 팩만 해서 조그만 거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해서 2정인가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면서 먹지 말고, 알겠죠? 피곤할 때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좀 이따 약을 갖다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 참 신기해요. 진짜로요. 전혀요. 이상하지 않고요. 되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마약이 들었나? 이 생각을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몇 번 지금 계속. 알겠죠? 내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11시간씩 강의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월, 화, 목, 을요 계속. 그렇게 11시간 계속 연달아서 하거든요. 근데 어제 화요일 날도요, 그걸 한번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내가 원래 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이게 약을 먹어서 달 드는 건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약에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단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안 한 사람이 먹었다가 피곤하지 않는데 효과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되게 피곤할 때 한번 먹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자요, 원금이자 위약금은 이것은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요, 근저당권은요, 등기가 없어도 보호돼. 그래서 뭐라 한다? 이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라 한다?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자는 최고액 속에 포함된 거 본다 이렇게. 여기는요, 1년분이죠. 저당권은 모두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다. 그런데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여기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근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거 왜 없는가 좀 더 설명하고요. 여기 봐봐, 여기는 저당권은, 근저당은 불확정이죠. 불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확정이요. 확정. 그럼 어떻게 확정을 해요? 근저당권을 확정하면 뭐가 돼요? 저당권이 돼요. 왜요? 봐봐요. 저당권은 뭐가 돼요? 확정이죠.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근저당권은 뭐죠? 불확정인데 확정을 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경매가 돼요.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확정을 시키는 것이 이게 여기요, 정답의 1순위예요. 그건 세 파트로 나눠서 돼요. 세 파트로 나누세요. 첫 번째요,
존속기간이 있죠.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요, 결산기가 있죠. 결산기가 도래하면요,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산이 되죠. 파산.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 있죠. 회생 절차다 파산이 됐다는 것은 그게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근저당이 있죠. 근저당이 있고, 여기요, 근저당이 이렇게 있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봐봐요. 2번 근저당권을 후순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아까 우리 말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근저당권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아니죠. 그러면 뭐라 한다? 이것을 후순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후순위하고 근저당은 완전히 달라요. 제3취득자는 완전히 달라요. 좀 이따 금방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이런 봐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왜 청구하겠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왜 청구하겠어? 돈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돈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당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알죠? 경매 청구 당시에. 그런데요, 만약에 경매를 취하해요. 경매를 취하를 해도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번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후순위가, 이걸 뭐란다? 이것을 후순위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러면요, 여기 선순위는, 여기 선순위죠.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얼마 할 때? 완납시요.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요. 매각대금 완납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요. 이런 근저당권 봐봐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불확정 동그라미요. 채권 최고액 할 때 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요, 불확정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의리 근저당이죠. 근저당 등기고 전속기간 줄고요.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등기 없이 담보된다. 중요하죠. 등기 없이. 그래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을 본다. 이 말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연 이자 1년 동그라미 해야 돼. 1년은 동그라미 해야 돼. 1년인데 근저당은요, 근저당은 모두 담보가 돼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 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알겠죠? 왜요? 불확정이 확정을 해야죠. 확정을 하면 저당권이 되죠.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그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확정이 되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가 개시하면 파산 선고 시험에 몇 번 났어. 회생 절차. 그리고 확정이 돼요. 이러면 써요. 거기다가 사망시, 채무자 사망시 확정 X. 채무자가 사망하면 확정이 되잖아. 그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확정이 안 돼요. 알겠죠? 채무자나 채권자가 사망해도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내가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돈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 경매 취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번복 동그라미, 번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는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죠. 그런데 선순위 동그라미요. 선순위는요, 맨 끝에 어디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야. 확정. 맨 끝에 한 글자 하나 지워졌죠? 정이라고 써. 확정. 알죠? 그게 생략됐어요. 됐죠? 지금요? 확정 이렇게요. 됐죠? 여러분요, 봐봐. 여기 밑에 확정해서요. 여러분 확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 그었어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돼 있죠? 확정 줄 그었어? 여기. 그럼 봐봐. 2월 1일에 확정이 됐죠? 2월 1일 얼마나 확정이 됐죠?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죠? 3억에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언제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갚아야 되죠? 5월 1일 날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언제 돈을 갚았죠? 2월 1일 날 갚아야 되는데 5월 1일 날 갚았죠? 그럼 몇 개월이 연체가 됐어요? 3개월이 연체가 됐죠? 그러면 원래는 1억 6천이죠. 3억 중에서. 그러면 1억 6천을 갚아야 되는데 3개월 뒤에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3개월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얼마다? 1억 6천 3백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연 이자도 포함이 돼. 1억 6천에. 그러면 1억 6천 3백이 되죠. 그 다음에 5월 1일 봐봐요. 여기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1억을 또 빌렸어. 1억을 새롭게 1억을 빌렸어. 새롭게 1억을 빌린 것은 옛날 채권 최고액 3억은 이미
2월 1일 확정이 됐는데 새롭게 다시 1억을 빌렸죠. 그럼 이 1억은요, 이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이건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소비대차 채권이죠. 그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피담보 채권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바로 밑에 포함된다.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지금 여러분요, 여기 지금 위에 밑에 오른쪽으로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봐봐요. 그 밑에 실제 채무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실제 채무 관계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여기 봐봐.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죠. 채권 최고액, 이거 뭐다? 등기하죠. 채권 최고란 거 뭐냐?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 한도액. 채권 최고액 3억이죠. 3억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어. 을이요. 근저당이죠. 근저당 플러스 뭐가 되겠다? 등기. 이렇게 근저당 등기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근저당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그럼요, 이게 실제요. 실제 결산기 때 보니까 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억으로 등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 채무자고요. 여기 봐봐. 후순위 권리자고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3취득자고요. 그럼 내가 말했죠. 여기 말이 달라진다고. 여기 말이 달라져. 후순위하고. 여기는 얼마냐? 4억이고요. 여기는 3억을 갖고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채무자는요, 전부를 말소해야 돼. 우리가 실제 결산기 때 결산을 하니까요, 이자까지 해가지고 4억인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 3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3억만 갖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채무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4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이것은 어디서 아주 유용하냐? 봐봐.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 5억짜리를요. 근데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채권 최고액이 3억 8천인데요 이자 붓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4억 5천이 된 거예요. 건물은 5억짜리인데. 근데 을이요 5억에 사고 싶어. 5억 사면은요 좋죠. 이 사람은 얼마나 남는 거죠? 4억 5천이니까 5천은 남는 거지만 실제는 3억 6천이라고 그랬죠. 채권 최고액은. 그럼 어떡하냐? 집을 산 사람이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 이 산 사람이 5억 주고 사가지고 어떡하냐? 은행 가가지고 3억 6천만 주고 등기를 말소해버려. 알겠죠? 그러면요, 원래 이쪽은요, 원래 결산기 때는 4억 5천이었는데 실제로 3억 6천이잖아. 등기는 3억 6천이죠. 결산기 때 실제로 하는 것은 얼마다? 4억 5천이죠. 그러면 남는 돈이 원래는 얼마밖에 안 남아야 돼? 5천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로 더 남을 수 있다? 1억 4천을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말로 하니까? 여기 아니 무슨 말을 하면 이게요 채권 최고액이 이게 건물이 5억짜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행한테 얼마 빌렸냐? 채권 최고액 3억에서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붙고 그래가지고 8천에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럼 3억 8천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3억인데 3억으로 됐는데 이자야 4억이 돼버린 거예요. 4억이. 그런데요, 은행이요, 그러면 은행은 4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것을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병한테 파면 병은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5억 주고 사는 거죠. 5억 주고 사고 나서 은행 가가지고 제3취득자는 얼마만 갚으면 되죠? 3억만 갚으면 되죠? 3억만 갖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요, 채무자한테 돈 얼마를 줘요? 5억을 주면은 채무자는요, 얼마를 갖고 도망갈 수 있어요? 2억을 갖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주니까 갑이 돈을 갚으려면 돈 얼마 갚아야 돼? 4억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중개업자다, 여러분요 갑의 그 업무를 중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이렇게 한다, 이런 사정인데 빨리 팔아가지고 빚 갚고 가야 되겠다, 1억이라도 남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집을 산 사람한테 집을 등기를 빨리 넘기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죠. 말소하면 얼마만 갚았는데 3억만 갚으면 되고, 갑한테는 얼마를 주고? 2억을 주고. 갑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중에 갑은 뭐 하면 돼요? 파산 절차하면 되죠. 파산. 은행 돈은 파산하면 돼요. 알겠죠? 됐죠, 지금?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하고 하고 사이드로 해가지고 어때요? 돈을 좀 더 받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돈을 주죠. 왜요?
갑이 이익 봤으니까 손해 봤으니까 이익을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이 유용하다.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3취득자는 5에 3억을 갚고 채무자는 왜 전부를 갚는가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쓰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거 이쪽을 보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죠?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죠? 채권 최고란 것은 뭐다? 우선 변제 한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결산기 때 실제가 4억이다. 등기는 3억인데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느냐? 후순위하고 채무자는 4억이고 물상보증과 취득자는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요 그 채무자 위에다 하나 더 써. 후순위 권리자 위에다 하나 더 써. 뭐라 써?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 똑같이 4억인데 4억 누구냐 봐. 물상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경우, 물상보증인이요 연대 보증까지 했어.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 4억을 갚아야 돼.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똑같이 책임을 져.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하죠? 그러면 4억을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됐죠?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 그 밑에 보면 여기요. 이 지금 저당권이요. 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얼마가 나왔다? 경매 대금이 5억이 나왔어.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인데 경매는 5억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요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다? 얼마다? 3억이다 4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여기 지금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선 변제 최고 한도가 3억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가 뭐예요? 경매 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 최고 한도가 얼마다? 3억이다 3억을 받아가. 왜요? 아까 말했죠. 경매가 되면 그 밑에 껌딱지 똥딱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붙었어 안 붙었어? 붙어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몇 개 받아가야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3억만 받아가고 후순위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받아가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죠? 그래서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매각되면서 먼저 3억 받고 나머지 력은 후순위 정리 후 남은 돈 있으면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요. 근저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을이 지금 근장이 잡혀 있죠? 을이 근장이 잡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요 병이 매수했죠. 매수가 제3취득자죠. 저당이 있는데 샀잖아요. 그래 저당권 있는 집을 사서 5억짜리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갑한테 5억을 갚죠. 갚아가지고 갑이 또 을한테 돈 1억을 갚아.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갑의 등기를 만다 말소해야 되겠죠.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을이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 그러면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할 수도 있고 병이 말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요. 피담보 채권 변제 후 근저당권 등기 말소 이렇게 말소. 말소야 소. 알겠죠? 그랬을 때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할 수 있고 병이 말소할 수 있다. 갑은요 지금 병한테 이 집을 팔았죠. 그래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말소하는 것은 뭐란다? 근저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 써. 거기다가 밑에다 가로되어 써.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 조그맣게. 병은요 병은 누구죠? 현재 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니까요. 그러면 소유자니까 뭘 한다? 그것은 뭐라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소유자로서 말소하니까.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잠깐만요. 자 여기 유학집 있죠? 유학자료 있죠? 유학자료 맨 밑에 유학자료 한 장 또 있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유학자료 있죠? 유학자료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유학자료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근저당권 맨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4번이요. 근저당권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5번 자 거기 줄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줄고 2번도요 확정되기 이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면 지금 돈을 얼마 빌렸어요? 아직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됐대. 그럼 지금 이 사람 돈을 얼마 빌렸지? 얼마 빌렸어? 알아 몰라? 모르죠. 이게 중요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를 빌린지 모르죠.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항상 근저당은 최고 3억까지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등기는 얼마로 돼 있어?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후순위는 알아 몰라. 이걸 후순위는 알아 몰라. 후순위는 뭐 있어? 알고 있죠. 후순위는 알고 있죠. 3억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얼마를 빌린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만
후순위는 등기가 3억으로 됐으니까 아, 저 사람이 최고 얼마까지 받아간다, 3억까지를 받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또는요, 확정되기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가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확정되기 전에 현재 얼마인가 보니까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중에서 제3자가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1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1억 5천인데 1억을 갚아주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3분의 2를 갚아준 거가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결산기 때 3억이 되면 그럼 어떡할 거야? 3억이 돼버리면, 결산기 때 3억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얼마를 갚은 꼴이 되죠? 3분의 2를 갚은 꼴이 되죠. 등기 지금 얼마로 돼 있어? 3억으로 돼 있죠, 등기가. 지금 그런데 현재가 1억 5천이라고. 현재가 1억 5천.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현재 오늘 물어보니까 1억 5천이네, 은행이. 친구 병이 자기 친구 1억 5천 중에서 1억을 갚아줬어.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1억은 얼마죠? 3분의 2지만 만약에 이게요, 결산기 때 만약에 결산기 때요 3억이 다 됐다 해봐. 3억이 다 됐다? 그럼 결산기 때를 보면은 실제로 빌려준 돈은 3억에 대한 1억이니까 얼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말은 결산기가 되기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돈을 빌려준 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줬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이 얼마라고 옮겨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또 2번 봐봐. 2번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전할 여지가 없다.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그 위에 1번은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봐봐. 채무자가 변경이 됐죠. 그럼 채무자가 변경이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채무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되고 난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이도 후도 관계없이 일단 채권은 3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채무자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가 갑에서요 채무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어디를 책임져요? 변경되기 전에 걸 책임진다, 변경되고 난 후에 것만 책임진다, 전후를 다 책임진다, 잘 모르겠다, 미치고 팔짝이다. 몇 번이다? 미치고 팔짝이에요? 어디가 책임져? 왜 후만 책임질까? 왜 후만 책임지냐? 우리가 채무는 뭐죠? 채권 채무는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변경된 후에 것만 담보되고 변경되기 전에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왜? 채권이라는 자체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니까 전에는 너가 알아서 하고 후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병이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쳤다는 말이 없으면 확정 후에는 누구만 책임진다? 자기 것만 책임진다. 변경 후에는 자기 것만 책임을 져.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1번 변경 후 동그라미 이 두 번째 줄 변경 후, 두 번째 줄 변경 후, 4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알겠죠? 변경 전이라고 후라고 알겠죠? 그것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저당권. 그래서 여러분요 근저당권은 우리 아까 저당권은 1시간 넘게 강의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20분 정도 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항상 근저당권이 문제는 일단 한 문제는 나와. 저당권에서 2문제 3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근저당권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근저당권 너무너무 양이 적죠? 알겠죠? 이거 딱 보면요 그림 이거 보는데요 0.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봐. 이제 공동저당. 작년에 공동저당이 나와가지고요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올까 조금 의문이에요. 알겠죠?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알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공동저당은요. 자, 거기 지금 보면 공동저당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공동저당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얼마를 빌려줬어요? 3천이요. 그래서 봐봐. 갑에요 A 토지가 있고 여기 갑에요 갑에 B 토지가 있어요. 이거 둘 다가 갑의 거예요. 여기는요 명동 있는 땅이고 여기는요 노량진 있는 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땅이 지금 다르죠, 주소가. 그러니까 여기가 경매라니까 여기가 3천 나와요. 여기를 경매하니까 2천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럼 등기부가요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겠죠. 여러분 공시법 배웠죠?
여러분 국내 최강 구갑선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있잖아요. 알겠죠? 구갑선보다 강의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모든 강의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 그래서 이제 잘 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1번요 을이죠. 을이 얼마? 3,000을 빌렸죠. 여기요 2번요 병이죠. 병이요 1,200을 이렇게 빌렸죠. 여기요 1번요 1번 을이요 3,000을 빌렸죠. 3,000요 2번요 여기 정이요 800을 빌렸다 이 말이죠. 지금요 여기 있죠. 이 갑이요 다른 사람한테 빌린 모든 채무가 지금 얼마를 빌렸죠? 갑은 총에서 얼마를 빌렸어? 얼마 빌렸어? 응? 8천만 원을 빌렸죠. A라는 토지를 정해갖고 3천하고 1,200이니까 그럼 B라는 토지를 정해갖고 3,800 모두에서 8천을 빌린 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얼마를 빌렸어요? 3,000 빌려요. 3,000. 여기는요 그냥 놔두면 3,000, 3,000, 6,000을 빌렸다는 말이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재산을 하려면 공동담보라는 말을 써. 공동담보 A 이렇게요. 여기는 뭐라 쓴다? 여기도요 공동담보라는 말을 써. 공동담보 B 이렇게 B 이렇게. 그러니까요 A 토지 등급에 봤더니요 공동담보 B라고 돼 있어. 아 그러면 3,000만 원을 빌리는데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3,000 빌리지 6,000 빌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말이 꼭 들어가. 안 들어가면 6,000 빌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1,200, 800 하면 얼마죠? 2,000인가 5,000을 빌렸다 이 말이죠. 총에서. 근데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모두에서 얼마 빌렸다? 8,000을 빌렸다. 이해됐죠? 근데 공동담보가요 공동담보 5개 이상이요 5개 이상이면 얼마를 빌렸다? 그러면 다시 경우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돼.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 그러면 공동저당은 1, 부동산 1등기죠. 그러니까 이건 저당권이 몇 개인가? 저당권이 2개죠. 그래서 공동저당은 1개다 그러면 큰일 나. 담보가 5개면 5개고 10개면 10개예요. 1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상태에서 동시배당을 해. 동시배당이라는 것은 A 토지와 B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한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경매하면 어떻게 돈을 나누어 갖는가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죠.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얼마를 나누어 갖는가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여기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을이 받을 돈이 얼마죠? 3,000이죠. 3,000 곱하기요 을의 뭐죠? A 토지의 경매대금이 얼마예요? A 토지 경매대금 얼마? 3,000이죠. 3,000 A 토지요. 그 다음에 A 토지하고 B 토지 경매대금을 더하면 얼마예요? 2개 더 더해. 얼마죠? 5,000이죠. 5,000 이렇게요. A 토지 B 토지 더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3,000이죠. B 토지 경매대금 얼마예요? 2,000이죠. 이렇게 B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죠? 곱하면 얼마죠? 9,000이죠. 9,000을 5,0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800이죠. 3, 2, 6, 6,000이죠. 알겠죠? 6이죠. 6을 5,0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200이 돼요. 1,200. 알겠죠? 이렇게요. 됐죠? 무슨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00 가져가고 여기는 1,200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0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것을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 안분액을 정하는 것은 후순위가 있고 없고 후순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분액을 정하는 거예요. 후순위가 있든 없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동시배당이요. 동시배당 안분액을 정한다. 후순위가 있든 없든 경매대가에 비례한다. 불가분성의 예외이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우리 배웠죠? 주택임대차에서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매매를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는 3,700까지. 그때 그 3,700을 받을 때 건물의 경매대가와 대지의 경매대가에서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앞에다가 3,000을 써놨죠. 을을 똑같아. 알겠죠? 여기 봐봐. 이렇게 쓰나 앞에다가 3,000을 쓰나 똑같은 거라고. 아시겠죠? 좀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알겠죠?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3,000이니까 을. 알겠죠? A하고 B하고 더하면 얼마다? 5,000 분의 A 토지니까 얼마? 3,000 B 토지는 얼마? 2,000 우리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이거 한 개예요. 알겠죠? 유일하게. 근데요 이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게 포기하는 게 제일 낫죠. 이걸 읽으면 너무 지문이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다른 문제 풀고 여유가 생기면 보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다행히도 여러분요,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나왔어. 공동주당이 연속 2년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그래. 다행스럽게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많다, 적다,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금 계산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이런 기출문제 보면 몇 번 나왔단 말이죠. 계산하는 것이. 알겠죠? 그런데 수학 같은 거 조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계산도 아니죠. 이건 산수도 아니죠. 그런데요, 보통은요, 어렵죠. 알겠죠? 계산 시간 썼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버려. 알겠죠? 이게 문제예요. 계산기를 두들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예? B가 2,000으로 써있어요. 잘못됐네요. B 있죠? 앞에 거. 앞에 3,000이었어요. B 앞에 3,000. 알았죠? B 앞에가요. B 바로 옆에 을 있죠? 을이 2,000으로 되어 있죠? 그걸 3,000으로 고치라고. 알겠죠? 3,000. 됐죠? 그래서 1,200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20이라는 건 뭐냐? 20. 봐봐. 먼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다 이런 거 혹시 아까 우리 경미가 되면 배당표를 작성하죠. 배당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을이 가져가는 거라고. 을이 얼마 가져가는데 여기서 3,000, 여기서 얼마 가져가? 1,800. 여기서 얼마 가져가? 1,200을 가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병이 얼마 가져가? 병이 1,200 가져가. 남은 돈이 1,200이니까. 여기서 이제 을이고, 여기서는 정이죠? 정은 얼마 가져가? 800 가져가. 왜? 2,000에서 1,100 빼면 800이 남죠? 이걸 배당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요, 무조건요, 공동저당에서 배당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요, 배당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일단. 알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이시배당이라는 건 뭐냐? 이시배당은 만약에 먼저 갑토지가 경매돼. 갑토지. 그럼 갑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경매대가가 얼마죠? 3,000이죠. 3,000. 이 3,000 전부를요, 항상 봐봐.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하고 차이는, 동시배당은 경매대가에 비례한다. 이시배당은 뭐다? 경매대가 전체에서 을이 배당받아가. 전체.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봐봐요. 동시배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토지에서 을이 가져갈 수 있는 돈 얼마? 1,800이죠. B 토지에서 얼마? 1,200이죠. 그런데 3,000을 다 가져갔죠? 3,000을 다 가져가니까 누가 지금 큰 손해가 돼서? 병이 큰 손해죠? 그럼 원래 이 1,200은 누구 몫이다? 병 몫인데 을이 가져갔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병이 을의 것을 대신, 갑이 갚을 돈을 병이 을한테 대신 갚아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의 것을 을이 다른 토지에서 받을 돈을 받아와야죠. 그런데 을이요, 다른 토지에서 받을 돈이 얼마죠? 1,200이죠. 그것도 몇 번으로 1,200이요? 1번이죠. 1번으로. 정이 2번이니까. 그러면 병도요, 병은 A 토지에서는 순서가 2번이지만 1번 것을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B 토지에서 을의 1번을 대신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얼마를요? 1,200을.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20배당 책을 봐. 먼저 3,000이다. 전부를 을이 배당받는다. A 토지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을이 B 토지에서 받을 경매대가 얼마죠?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여러분 잘못됐네요. 경매대가 맞아. B 토지에서 받을 경매대가 거기다 써. 경매대가 거기를 뭐란다? 2,000이요. 2,000이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1,200.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이요. 1,200의 한도에서 선순위자 을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돈 가져간 것은 똑같다 이걸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동시배당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데 이시배당은 무슨 말이 중요하다? 이시배당은 2번이 중요해. 전부를 을이 배당받는다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밑에는요, 물상보증이 있을 때요. 물상보증인. 그러면 채무자가 있을 때는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갚으니까 이리 갚든 저리 갚든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요, 채무자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있을 때, 물상보증이 있을 때,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갑한테요 3,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땅이요 갑의 거예요. 여기는요, 땅이요 을의 거예요. 아니요, 보증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보증인은 언제 보증인이죠? 보증인은 언제까지가 보증인이냐? 갑이 돈을 갚았어. 보증인이다 아니다? 갑이 돈을 못 갚았어. 보증인이다. 다시, 갑이 돈을 갚았어. 보증인이 아니다. 갑이 돈을 못 갚았어. 못 갚은 것만큼 책임진 게 보증인이죠. 그럼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책에 뭐라 하죠? 맨 오른쪽이요? 맨 오른쪽에 동시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물상 보증이 있는 경우 맨 오른쪽 동시배당으로 되어 있죠? 여기 얼마? 2,500이죠? 여기 얼마다? 2,000이요. 이렇게 보증이 있요. 경매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 동시에 배당을 하려고 그래요. 동시 배당을 하려면 갑의 채무자 토지에서 얼마를 받고 보증인 토지에서 얼마를 받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딱 계산해봐 빨리. 채무자 거에서 얼마 받아요? 채무자 거에서는요, 우리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보증인 언제 보증인이다? 달라. 저기는 둘 다가 채무자 것이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알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둘 다가 채무자 것이 아니죠. 하나는 보증인 것이고 하나는 채무자죠. 돈 빌린 놈 누구예요? 불쌍한 분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갑의 것을 그러니까 다 뽑는 거예요. 부정한 것만큼만 보증인이 뽑는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요? 문제가 나는데 뭐가 기니까요, 공동지다니까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죠. 거기 2,500이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요, 뚜껑 열리는 거죠.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알겠죠? 그냥 계단을 뚫고요,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어. 알겠죠?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안 읽었더니요, 아주 쉬운 문제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왼쪽 거 봐요. 왼쪽 거요. 왼쪽 것은요, 여기가 지금 보증인가 채무자께 3,000이고요 물상 보증인께 2,000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요. 1번 을이요 3,000이요 여기요 공동지다니까요. 여기 1번 을이요 3,000이요 이렇게요. 3,000은 반드시 무슨 말을 쓰라고 했죠? 공동담보란 말을 쓰라겠죠. 공동담보 안 되죠. 아니, 공동담보란 말 썼다 해. 저 안 써졌네, 거기 착하게. 밑에요, 2번요, 여기 병이니까 A요. A가요, 1,200이요. 여기요, 2번요, B가요, 800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 봐봐. 여기는 채무자 것이고요. 여기는 보증인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빌린 돈이 얼마고 보증인이 빌린 돈은 얼마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걸 해결을 못 해. 채무자가 빌린 돈 얼마예요? 채무자가 빌린 돈 얼마? 또, 여러분 그때 등기부 보는 거 몰라요? 여러분 실제 등기부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아니, 등기부 한 번도 안 봐봤냐고. 여러분요, 공시보수한테 얘기해. 진짜 등기부 한 번 갔다가 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진짜 등기부 있잖아요. 이철 선생님이 부동산 하거든요. 이철 선생님이 있죠? 이철 선생님이 자네에서 부동산을 해. 그러니까 부동산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같은 학교로 좀 다르죠. 직접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강의하고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좋은 등기부 같은 거 이상한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이제 중개하려면 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한번 갔다가 강의 시간에 한번 봐달라고 그래. 이렇게 보는 방법. 갚고 보는 거, 울고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죠? 진짜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를 봐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해도 등기부를 못 보니까 민법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갑이 있잖아. 갑. 자기 땅에다가 이게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3,000하고 1,200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빌렸어? 4,200. 여기를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3,000하고 얼마? 3,000하고 800이죠? 근데 3,000은 자기가 빌렸어 안 빌렸어?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러니까 보증인이 책임진 것은 800만 책임진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채무자는 얼마 책임지는데? 4,200을 책임지는데, 근데 자기 땅값은 얼마밖에 안 돼? 3,000. 누군가는 얼마를 손해봐야 돼? 1,200을 누군가를 손해봐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되죠. 보증인은 언제 보증인이에요? 갑이 변제했을 때 안 했을 때? 변제했어. 그러면 병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변제 안 했어. 그럼 병이 책임을 지죠. 그럼 병은 갑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이죠.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죠. 동시에 보증인은 없어져. 그 다음에 보증인은 누구 거를 보증해서 누구 거를? 갑의 거를 보증 썼어? 정의 것을 A 거를 보증 썼어? 아니, 여러분 진짜 등기 보는 거 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실무 가서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얘기해. 등기부 하나 갖다가 보여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봐봐. 보증인은 얼마 책임져? 800 책임져야죠. 800. 이 사람 얼마 책임지고? 4,200 책임을 지고. 이건 책임져 안 져? 안 지고. 그럼 봐봐. 만약에 갑이 3,000을 갚죠? 그럼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죠. 보증인은 일찍 3,000 여기 공동담보니까 이것만 보증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보증서 안 쓴 거죠. 그래 여기서 책임져 안 져? 보증인은 안 져. 이걸 알아야 된다고. 보증인은 뭐만 책임져?
물상보증인은 1번 것만 책임진다고. 누가? 채무자가 책임 안 졌을 때. 근데 2번에 책임자 안 진다고. 자기가 보증 썼어 안 썼어? 지금 안 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것만 보증을 샀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 여기다 그러면 공동하면 여기다 또 하지. 여기다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책임지고 후순위 것은 책임지지 않고, 이걸 알아야 지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냥 동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이 갑이에요. 돈을 빌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돈 빌려고 그래? 여러분이 병이에요. 병. 여러분이 병이에요. 집에 가서 얘기하죠. 남편하고 아내한테. 내가 오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일하고 왔냐? 보증 쓰고 왔다 그러죠. 성질 그만 남편은요, 17층에 있어요. 던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질 들어온 여자는요, 어떻게요? 물 뿌려버려. 빨리 나가라고. 너하고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증 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즘 보증 쓴 사람 있어 없어? 형제들도 보증 쓴다는 말 못해요. 요즘은 이제 아예.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은행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1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을 못 쓰게끔, 알죠? 금융감독원에서 공고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1금융권에서요, 보증, 돈 빌릴 때 연대보증 세우고 하는 것이 없을 거야, 아마 지금은. 옛날에 다 연대보증 다 세웠죠. 그런데, 이런 봐봐. 보증 쓰고 왔다고 그래. 남편이요, 나 들어서 던져보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뭐라 한다? 걔 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 그럼 한번 기다려본다. 기다렸다가 갑이 돈을 갚았대. 자기 집 경매해가지고 갚았대.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라 그래? 남편이 이제부터 너 저쪽 방에서 조용히 자. 이렇게 하죠. 아내는요, 너는 남의 몸 한 달 동안 근신. 이렇게 하죠. 알겠죠? 돈 갚으면. 그런데요, 잘못해가지고 병의 집이 경매가 됐어. 경매되면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나 17층에서 던져버리려고 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져야 되겠어?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갑한테 가서 돈 받아와야 되겠어? 갑한테 돈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은요, 어떻게 한다? 남편한테 죽느니 이놈한테 가서 매달려 보고, 알겠죠? 그래서 갑한테 쫓아가죠. 안 쫓아가? 쫓아가죠. 내게 경매됐으니까. 돈 얼마 내놓으라? 2천 내놔라. 알겠죠? 그래서 2천 받아가지고 오죠. 받아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2천 다 가져가요? 이 사람 아까 누구한테 돈 빌렸다고 그랬어? 병한테 빌렸다고 그랬죠? B한테 빌렸다고 그랬죠? B한테 800 갖고 나머지를 갖는 거예요. 다시요. 갑은요, 자기가 빌렸죠? 자기 빌린 돈 자기가 갖고 나서 물상보증한테 가서 너가 돈 더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니, 채무자가 자기가 빌린 돈 갚고 보증인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채무자의 후순위가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갑한테 빌려준 돈이 1,200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사람은 을을 보증 쓴 거지 A를 보증 쓴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요. 이 물상보증 있죠? 물상보증인기가 경매가 됐어. 그럼 물상보증이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죠.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 이게 먼저 경매되면 누굴 쫓아가냐고? 갑을 쫓아가죠. 갑을, 채무자를. 그 채무자 쫓아가서 채무자 돈 받아오죠. 받아오면 누구한테 돈을 준다? B한테 돈을 주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봐. 만약에 갑의 것이 경매됐다? 그러면은 병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물상보증인은. 그런데 갑의 것이 먼저 경매됐다?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가 보증인한테 너가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증인이 먼저 경매돼서 보증인 것이, 그럼 보증인 뚜껑 열리죠? 쌍칼 들고 채무자를 쫓아간다. 채무자한테 가서 돈 받아오죠. 돈 받아오면 그 돈을 자기가 다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순위 것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갚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게 먼저 봐봐. 그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 자, A형. A 이렇게 돼 있죠. 먼저 3번요. 채무자 소유 토지가 먼저 경매죠. 채무자 소유 토지가 먼저 경매. 3천만 원이죠. 전부를 누가 배당받는다? 을이. 채권은요, 뭐한다? 소멸하고. 물상보증인도 책임이 없고,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다음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보면요, 채무자 맨 끝에요. 채무자가 2,500 먼저 배당받고 거기가 지금 딸려 있죠.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소유 이 말이요. 물상보증인 소유. 잘 밑에다 그려. 물상보증인 소유. 알겠죠? 500만. 알겠죠? 그래서 500만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밑에는 뭐죠? 뭔지 모르겠네. 알겠지? 자요. 오케이. 부족분해하네. 부족분해하네. 이렇게 부족분. 500만 원에 한해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죄송한데요. 그 가운데 약간 칸이 있나요?
가운데 약간 칸이 있죠? 거기다 써요. 가운데 약간 칸에다가 뭐냐면, 이번은요, 여기요,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 먼저 경매 이 말이죠. 물상보증인이 먼저 경매될 수 있죠. 물상보증인가, 지금 채무자가 먼저 경매됐죠. 물상보증인이 먼저 경매되면 어떻게 해요? 1번이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해서 행사를 해요. 부동산에요. 그 다음에요, 물상보증인이 돈을 받아오죠. 그럼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죠? 변제하고 나머지는 보증인 나머지는 보증인이 갖는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물상보증인이요, 먼저 경매되면 누굴 쫓아가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하고요. 그래서 돈을 받아오죠. 그 받아온 돈 중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이 다 갖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고요? 후순위 걸서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를 갖는다 이 말이 있죠. 아시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번만 딱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밑에, 알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어디로 우리가 문제를요, 한번 풀어봐야 돼요. 문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문제 중에서, 딱히 가장 잘 나온 것이요. 몇 번이냐면, 여러분요, 570번 봐봐. 570번. 페이지요, 293. 페이지 293에 570번. 570번 봤어요? 자, A는 채무자요. 채무자한테 A가요, 얼마를 빌려줬냐? 1억 8천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요, 채무자요, X부동산, 그 다음에 Y부동산, 여기요, Z부동산이에요. Z부동산에 1억 8천을 해서 A가요, 공동자를 잡았어요. 여기 얼마다? 여기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여기 얼마다? 8천이고요. 여기 얼마다? 4천짜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1번이 누구냐? 1번이 을이죠. 을이 1억 2천이죠. 그럼 2번이요, 여기 뭐가 있냐? B가 있죠. B가 얼마다? 5천이죠. 5천. 여기는요, 1번이 또 을이죠. 을이 1억 8천이죠. C가 얼마다? 4천이죠. 4천이고, 여기는요, 1번이요, 을이죠. 공동저당. 그럼 2번이요, D죠. D가 얼마다? 3천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여기 1번은 다 1억 8천으로서 공동담보죠. 공동담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뭘 한다? 동시비당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요, 이건 지금 문제 한번 봐봐. 지문이 얼마나 긴가. 여러분 읽다가 이거 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요, 나머지 문제 다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 게 봐봐. 간단해. A 봐봐. A가요, X하고 Y하고 G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죠. 근데 봐봐요. 1대 2대 3이잖아요. 4천, 8천, 1억 2천. 1대 2대 3이죠. 그러면요, 제일 적은 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것을 곱하기 3을 하면 뭐죠? 1대 2대 3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요, 1억 8천이죠. 1억 8천 곱하기요. 3개 다 더해. 그럼 얼마요? 2억 4천이죠. 2억 4천. 1억 2천에다 8천 하면 2억 4천이죠. 맨 밑에가 얼마요? 4천이죠. 4천이가 얼마죠? 6이죠. 6, 3이죠. 여기 얼마다? 3천이다 이 말이죠. 3천 곱하기 2하면 얼마요? 6천이고 3천 곱하기 3하면 얼마요? 9천이잖아요. 그럼 9천, 3천, 6천 다 더하면 얼마죠?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A는 1억 8천을 다 받아가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배당표를 아까 한다 그랬죠? 배당표를요, 우리 A는요, 여기서 얼마를 받아가요? 여기서 얼마? 9천. 여기서 얼마? 여기서 6천. 여기 얼마? 3천. 이렇게 받아가죠. 남은 돈이 얼마예요? 남은 돈이 여기 얼마? 3천 남죠. 여기 얼마 남아? 2천 남죠. 여기 얼마 남아? 1천 남죠. 1천 남으면 이것은 누가 가져가고? D. 여기 누가 가져가고? C. 이거 누가 가져가? B.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억 8천, 3천, 2천, 1천이에요. 알겠죠? 계산하는 거 몰라요? 간단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에서 얼마를 받아가는가 이 말이죠. 3천, 그 다음에 6천, 그 다음에 9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568번 하나만 더 해. 568번 하나만 더. 하나 봤어요?
자, 그럼 봐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아니요,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X와 Y 건물에 각각 1번이죠. 갑은요, 을에 대한 3억이죠. 그럼 을한테요, 갑이요,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려줬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 X가 있고, 뭐가 있어요? Y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Y. 그런데요, 병은 X에다가요, 얼마다? 4천. 그 다음에요, 정은요, 얼마? 1억 6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여기 지금 1번 지금 갑이 있고, 여기도 1번 지금 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번으로요, 2번, 여기 누가 있죠? 2번에 병은 얼마죠? 병은 얼마? 2억 4천이죠? 2억 4천. 2억 4천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얼마가 있죠? 1억 6천이죠? 1억 6천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자, X, Y가 경매가 돼요. X토지 경매 대가가, X가 경매가 얼마가 되냐? 여기서 4억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 되죠? 2억이 됐죠? 2억이 다 동시죠? 그럼 또 간단해. 1대2네. 알겠죠? 1대2. 그러면 1대2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여기요, 갑이죠? 갑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X하고 Y 중에서 Y만 구하면 되죠? Y는요, 돈 받을 게 얼마죠? 3억이죠? 3억 곱하기요, 4억하고 2억하고 더하면 얼마죠? 6억이죠? 6억에다가 Y는 얼마죠? 2억이죠. 그럼 6이 하면,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얼마요? 여기는 1억이죠, 1억. 1억이잖아요. 3에다가 3 하니까 1억이죠. 1억 곱하기 1 하니까 얼마예요? 1억 곱하기 1이 2배니까요. 얼마죠? 2억이죠. 그래서 Y에서 1억을 받아가고 X에서 2억을 받아가죠. 그래서 Y에서 1억을 받아가고 X에서 2억을 받아가죠. 알겠죠? 남은 돈이 얼마예요? 2억. 여기는 2억 4천이죠? 2억 4천이니까 여기서 2억을 받아가니까 얼마 받아간다? 2억. 여기는 아무리 1억 6천이어도 남은 돈이 얼마밖에 없어? 1억. 그러니까 얼마 받아간다? 1억. 알겠죠? 1억 가져가죠.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요. 거기서 보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요, 정의 Y 건물, Y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X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2억이다. 그럼 X는 지금 없죠? X는 없죠? 그러니까요, Y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다. 1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요, 산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2억이고 1억이니까. 알죠? 2억하고 4억하고 더하면 6억이고, 그 다음에 뭐를 고기를 가뜩하지 왜? 뭐가?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계산이 별것도 아니지만,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걸 읽고,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요, 벌써 5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1분당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점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죠. 그냥 그날은 여기 딱 보면요, 4번 딱 이렇게 감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4번 찍으면 돼. 그럼 정답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정리 이제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한번 풀어보면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공동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3시에요. 3시에 오늘 배웠던 것도 있죠? 오늘 배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